전 닌텐도 CEO였던 야마우치 히로시가 세가 세턴과 소니 플레이션을 이끌어 4만엔이나 하는 게임기는 장난감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강한 수위의 발언을 한 바가 있죠. 비록 닌텐도 스위치가 29,980엔에 출시되면서 게임기 가격이 25,000엔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과거 닌텐도 CEO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4만엔까지 무너뜨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400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루머처럼 디지털 버전이 등장하게 되면 가격 측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후속작 출시가 연기된 건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 매체에서도 빠르면 2025년 3월, 늦으면 3월 이후 출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지난해 8월 독일 켈른에서 열린 국제게임쇼 게임스컴에서 닌텐도 스위치 2세대로 추정되는 기기의 비공개 시연이 이루어져 2024년 출시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되팔이 방지 차원의 초기 재고 물량 확보와 퍼스트 파티 및 서드 파티의 소프트웨어 타이틀 라인업 유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출시 연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중론이죠. 최근 닌텐도가 퍼블리싱 협력업체들에게 스위치 후속 모델의 출시 일정을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초로 연기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국 유력 매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니케이 보도는 닌텐도의 유력 인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 비티크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재직했을 때도 홍보팀이 전자신문을 비롯한 국내 매체에 차기 갤럭시에 탑재된 스펙, 특장점을 정리해서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사실상 오피셜에 준하는 만큼 니케이 보도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닌텐도 스위치처럼 거치형 방식의 동모드와 휴대용 모드의 특징을 갖춘 하이브리드 콘솔 게임기라는 겁니다. 이는 닌텐도 스위치의 본질이자 기본 컨셉이니 이를 계승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오리지널 스위치보다 한층 더 큰 화면을 채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리지널 스위치는 7인치 크기였는데 8인치로 드라마틱하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상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시대착 고정의 1280720 HD 해상도를 그대로 유지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1080p FHD 해상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장 뜨거웠던 출시일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은 가격과 스펙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오리지널 스위치가 2017년 $299에 출시되었는데 후속 모델의 가격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공격적으로 가격 측정을 하여 2011년 출시된 스위치 OLED와 같은 $349 수준이 될 것이라는 주장부터 무려 $200나 인상된 $499에 출시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예상 가격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닌텐도의 경영 철학도 한몫한다고 보여집니다. 닌텐도의 경우 게임기를 모든 연령층에서 접근 가능한 일종의 장난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닌텐도 CEO였던 야마우치 히로시가 세가 세턴과 소니 플레이션을 이끌어 4만엔이나 하는 게임기는 장난감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강한 수위의 발언을 한 바가 있죠. 비록 닌텐도 스위치가 29,980엔에 출시되면서 게임기 가격이 25,000엔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과거 닌텐도 CEO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4만엔까지 무너뜨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400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루머처럼 디지털 버전이 등장하게 되면 가격 측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닌텐도가 경영 철학을 지키면서 공격적으로 측정한다면 디지털 버전이 $349, 카트리지 버전이 $399가 되는 것이고 이윤 극대화 방침으로 선회한다면 디지털 버전 $399, 카트리지 버전 $449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의 최신 루머는 스펙 관련 내용들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2세대는 삼성 파운드리 팔라노 공정에 엔비디아 테그라 T239 칩이 탑재될 것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중론입니다. 휴대용 모드 기준 스팀덱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동모드에서는 플스5에 근접한 성능이 제공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플스5에 근접을 할지 아니면 플스4 프로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레이트레이싱 품질을 개선한 DLSS 3.5를 지원해 강선 재구성 기능이 제공될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신형 고성능 마이크로 SD 카드가 닌텐도 스위치 차기 모델에 맞춰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도 눈길을 끕니다. 기존 마이크로 SD 카드보다 무려 9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SD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가 적용되고 저전력 설계 기술, 펌웨어 최적화로 발열을 잡았다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플스나 엑박과 같은 콘솔 게임기와 달리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고성능 SSD를 장착하거나 연결하는 게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 젤다의 전설과 같은 트리플 A급 게임도 비교적 가볍게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이크로 SD 카드와 SSD 중간 정도의 제품이 나오는 게 충분히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편의상 닌텐도 스위치 2세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예 다른 명칭으로 불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닌텐도가 내놓은 콘솔을 보게 되면 숫자 1, 2와 같은 넘버링보다 슈퍼, 어드밴스드와 같은 서브 네이밍을 앞뒤로 붙이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기존의 서브 네이밍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천편일률적인 방식을 지향하는 닌텐도의 성향을 미뤄볼 때 아예 새로운 서브 네이밍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중 BT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